2009년 3월 S&P 500 지수는 677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 2015년 1월에 2059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초강세 시장입니다. 투자를 고민 중이든 보유 주식을 팔아치울까 생각 중이든 이런 장세에서는 투자 원칙과 신념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 교육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의 투자 원칙과 신념을 몇 가지 꼽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등락 시점을 예측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지금껏 주식시장은 불을 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언제나 거칠고 불안한 출렁임이 있다. 이런 변동은 예측이 불가하므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견뎌내야 한다. 나는 내 돈이 되도록 빠르게 부지런히 수익을 내기를 바란다. 초보 투자자들이 지나간 시장의 변동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한숨을 참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올랐을 때 팔았더라면, 내려갔을 때 샀더라면 하며 속을 끓입니다. 내 블로거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온갖 걱정 어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주식시장이 곧 폭락하기 직전인 바로 지금이 투자적기일까요?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 폭락이 코앞에 닥쳤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 좋은 때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겁이 납니다. 두려움에 여러 달 동안 투자를 미뤘습니다. 그 탓에 손해를 본 느낌입니다. 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폭락이 지나갈 때까지 투자를 미뤄야 할까요? 주식 투자는 완전히 처음이라 생각만 해도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시장은 언제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약세 장세를 맞아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내가 투자하려는 때가 그와 맞물린다면 마음속에서 이런 물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해야 할까요? 이 물음의 핵심에는 투자자를 움직이는 중요한 두 감정, 두려움과 탐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돈을 잃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당신의 부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투자를 가로막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이 내리막으로 돌아설 때마다 공황에 빠져 도망치듯 투자를 회수하게 부추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림세를 보이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끈질기게 상승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악은 주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할 때 당신을 공황에 빠뜨려 결국 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폭락,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모두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무엇도 세상이 끝장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끈질기게 상승하는 시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상승 과정에서 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큰 증시 폭락이 다가오고 있고 그 뒤에도 폭락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투자할 몇십 년 동안 영향이 더 적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셀 수 없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느냐 못하느냐로 판가름납니다. 성공한 투자란 정확히 말해 장기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든 단기 투자는 정확히 말해 투기입니다. 폭락이 곧 일어날 줄 안다면 왜 기다렸다 투자하지 않을까요? 지금 투자한 주식이 있다면 왜 팔고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폭락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온갖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폭락을 예견합니다. 맞은편에서도 온갖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호황을 예견합니다. 양쪽 모두 미래를 예견한다지만 앞날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의견들을 내놓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호황과 불황은 흥미를 끕니다. 누군가 미래를 제대로 맞추면 월스트리트와 미디어에서 명성을 얻습니다. 호황과 불황을 예견해내면 곧 시청률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와 미디어의 경제 프로그램이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투자자에게는 이런 예견이 모두 마음만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헛소리입니다.
이런 예견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의 부와 정신 건강은 위험에 빠집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름세입니다. 거의 100% 장담하건대 앞으로 20년 뒤 시장은 지금보다 상승할 것입니다. 또 상당히 자신하건대 10년 뒤에도 지금보다 상승할 것입니다. 증시 역사 120년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도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락 시점 예측이라는 게임을 한 번이라도 성공하려면 두 번은 맞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점을 예상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저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게다가 두 지점을 잇따라 맞게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길게 보면 등락 시점 예측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등락 시점을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워렌 버핏보다 훨씬 부자일 테고 2배는 더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등락 시점 예측에 현혹됩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믿느니 차라리 산타클로스를 믿는 게 낫습니다. 당신이 30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60년에서 70년쯤 남은 셈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도표를 살펴보면 60년쯤 전에는 지수가 250선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에는 17,823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0년 사이에 혼란과 금융 재앙을 거치고 나타난 수치입니다. 분명 다가올 60년 사이에도 그런 혼란과 금융 재앙을 거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역사도 살펴봅시다. 1995년 1월 S&P 지수는 500언저리였습니다. 2015년 1월에는 2059에 이르렀습니다. 그 20년 동안에도 큰 폭의 출렁임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마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불을 쌓는 힘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출렁임도 입이 떡 벌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투자에 나서든 앞으로 언젠가 투자에 나서든 시장이 여러 이유로 뒷걸음치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정이고 당신을 포함해 누구든 이익을 즐기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당신이 시장의 이익을 취하고 싶다면 시장의 출렁임에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